안녕하세요. 이번 2020년도 서울시 8급 간호직 생물에 대한 내용을 강의할 강사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번 시험, 그러니까 6월 13일날 본 시험 있죠.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한 경향성과 그 다음에 그 시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10문제 정도 선생님과 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풀이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험 내용 분석에 대해서 볼 건데요.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경향성을 보시면 2019년도에는 난이도가 높았어요.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도 중고등학교 수준의 문제가 한 5문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 이 외의 문항은 조금 어려운 일반 생물학 수준으로 나머지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반 생물학이 어렵게 나온 게 아니고요. 폭은 넓게 출제되었으나 그래서 주제는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답을 찾기에는 쉬웠던 그런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출제 영역 편중이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뭐 예전처럼 좀 골고루 나오지 않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나오는 그런 출제 영역에서만 좀 그 편중이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일반 생물학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답을 구하기는 쉬운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요 빈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 다음에 예상, 기출문제 반복 학습에 따라서 점수 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공부보다는 이번 시험에서는 조금 얕은 내용이라도 골고루 그 다음 문제풀이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문제를 좀 풀기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동안 출시되었던 세포소기관의 구조, 뭐 원래는 세포소기관의 구조나 광합성, 특히나 호흡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물질대사 내용이 미출제되었다라는 것도 이번 2020년도 시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생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간단하게 외워서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 개념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용어가 외울 것들이 많지만 기본 개념들은 이해하려고 해야 하고요. 따라서 기본서에 충실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복습 철저히 하고 절대 하루를 넘기지 말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공부해야 되는 양들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하루 넘겨버리면 그 다음날에도 또 암기할 것들이 생겨버려서 절대로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출문제 많이 푸는 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문제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많이 풀고,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경향 분석의 세 번째 내용인데요. 1단원부터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번 시험에 출제된 내용들을 조금 나눠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생명의 특성 파트에 보시면 원래 기존에 나왔을 때는 세포소기관의 특징,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생명체 구성물질 등 간단한 지역적인 암기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험에는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생명체 물질대사 파트, 특히나 광합성이랑 호흡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어려운 그런 단원이기도 한데 이번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하는 파트입니다.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세포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단순한 호흡에서 기체 이동,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쉬는 그런 간단한 기체 이동에 관련한 문제들도 다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공부와 그 다음에 단순한 기체 이동에 대한 내용까지도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다음 효소 관련 문제는 간단한 그래프, 문제 2번에 이따 풀이를 할 건데 그 문항
문항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어쨌든 간단한 그래프 문제로 출제되었고 이 내용도 뭐 문제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무리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효소 파트는 간단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나. 자, 세 번째 생물의 영양 파트에서는 원래 순환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시험에서도 순환 파트는 나오지가 않았고요. 원래는 소화 배설 같은 것들이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파트들도 제대로 공부를 해놔야겠죠. 그 다음 조절과 항상성 4단원 파트인데요. 신경계랑 항상성, 그러니까 뭐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계 호르몬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파트인데 여기는 항상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라서 여기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뇌랑 관련된 문제, 신경계에서만 한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뇌의 구조를 암기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럼 근수축에 대한 것도 간단한 내용만 설명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신경계와 항상성, 그 다음에 근수축 요 세 가지 파트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그런 파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5번, 6번도 당연히 앞쪽에 나왔던 것처럼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하는 파트입니다.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생식과 발생 파트에서 세포분열 문항이 많이 출제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출제되지 않았고 발생 파트에서 일반 생물학 수준으로 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시험은 조금 좀 특이했던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유전과 진화 파트에서 유전 파트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사실 생물에서 유전이 빠지면 이 유전 파트만큼 어려운 파트가 없고 또 중요한 파트가 없기 때문에 유전 파트는 항상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무조건 꼼꼼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 이번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년간 많이 출제된 것에 비해서는 이번 시험에서는 문항수가 적었다라는 것. 그 다음 진화 파트는 올해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 7번 생물의 다양성 파트에서 이러한 개요에 대해서 한두 문제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파트는 지역적인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암기해서 정리해 놓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5번, 6번 파트는 조금 비중을 실어서 공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7번 파트는 지역적인 암기에 조금 집중해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 생물과 환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나 그렇지만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놓지 않고 공부를 하긴 해야 되지만 앞부분보다는 조금 비중을 덜 실어도 되는 조금 가벼운 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정리해서 본다면 기존에 많이 출제되었던 생명체 구성 물질과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 그 다음 호흡, 이런 신경계, 유전과 형질 발현 이런 문항수가 줄거나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시험에. 일반 생물학 수준의 암기를 잘한 학생들은 풀기 쉬웠어요. 그러니까 주제는 어렵지만 답을 구하기는 쉬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생태계 파트는 계속 조금씩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라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경향성을 분석했을 때 조금 앞에서 뜸하게 나오다가 요즘 들어서 나오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 파트도 공부를 좀 많이 해놔야 하는 그런 파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